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치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세결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저도 몰라요. 네, DR3AMRY 라고 읽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주얼 노벨이고요. 그럼 저도 모르니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렛츠고! 심해. 언제까지고 이어질지 모르는 악몽을 끌어안은 채 나의 존재 전체를 이 암흑품인 신매에 맡겨놓았다. 악몽이다. 전부 악몽이다. 이 모든 것은 악몽이다. 절대로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숨을 들이내쉴 때마다 나의 몸을 옥죄어오는 죄악감. 그리고 죽음의 기운은 가시덩굴이 무너져가는 폐허를 둘러싼 것 마냥 나의 온몸을 감싸고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다. 나는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낯선 장소의 바닥에서 깨어났다. 방금까지 또 끔찍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악몽의 굴레에서 언제쯤 해방되는 거야. 그것보다 여긴 어디지? 잠깐만. 내가 누구였지? 내 이름이 뭐였지? 내 이름은 에이미? 에이미로 갈까요? 그냥 별세결로 해봅시다. 그래, 별세결. 그런 이름이었지. 머리가 어지러지래. 진정하고 정신 좀 차리자. 어라? 손톱에 살점 같은 것이 껴있어. 피도 조금 맺혀있는 것 같은데. 잠버릇도 좀 험하네 나. 이상하게 뻐근해.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거라. 그리고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기억이 없어. 오늘따라 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지?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나의 시점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의 테이블과 이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볼 수 있는 의자 2개, 벽지고 바닥이고 전부 흰색으로 가득한 방과 넓은 창문.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의 이목을 끈 것은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눈 뜨고도 믿지 못할 경이로운 전경이었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섞인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이 보였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나 아름다운 창문을 본 적이 없다. 뭐랄까, 현실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하늘이었다. 카메라로 찍어두고 싶어. 잠깐만, 카메라가 뭐였더라? 응? 정신이 없네. 지금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당장 일어나서 구석구석 살펴봐야겠. 별세계 정신이 들어? 어이, 괜찮은 거야? 뭐야? 괜찮아? 잘 보여? 이런, 많이 놀랐구나. 인기척 하나 나왔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지.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쉰 후 놀란 가슴을 빠르게 진정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내 눈에 비친 비현실적인 외관을 보고 또 소스라치게 놀라버릴 수밖에 없었다. 잠깐만. 너희들 정체가 뭐야? 기계귀는 뭐고, 주변에 피어오르는 형형색색의 이상한 기운은 또 뭐고, 옷은 또 그게 뭐야? 사람 같진 않은데. 대충 훑어만 봤다면 그들의 평범한 인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가득하다. 아니, 아주 이상하다. 사람 귀가 있어야 할 사람의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달린 날개 모양의 기계귀.
입 밖에서 입기 어려운 사이버틱한 복장과 장신구, 그들이 둘러싼 찌릿찌릿한 형광의 에너지 오라 같은 것들. 애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만 결론만 말하자면 매우 수상하다. 젠장, 너희들은 정체가 뭐야? 안드로이드? 우주인? 땡큐. 어떻게 도달아? 안드로이드? 우주인? 안드로이드! 맞아, 알아봐줬구나. 그래, 맞아. 우리는 안드로이드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다니까. 딱 봐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것보다 왜 나를 이런 공간에 데려온 거야? 그건 말이지. 네가 우리 안드로이드의 테스트 사용자를 뽑혔기 때문이야. 테스트 사용자? 그래. 네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테스트 신청자를 신청했잖아. 그런 기억은 없는데. 웹사이트 이름이 뭐야? 사이트 이름? 어떨까? DR3AMY Dream3 에? DR3AMY 영어 어려워. DR3AMY DR3 뭐라고? DR8?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안드로이드만의 언어인가? 나는 그들의 벙찐 얼굴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코드명 안드로이드야. 못해먹겠다 영어. DR3AMY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3을 빼서 Dreamy. 아하. Dreamy.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어. 웹사이트 이름도 드림이었어. 그니까 처음부터 알아듣기 쉽게 말하란 말이야. 드림이었구나. 꿈이라는 뜻이었지? 3이 들어간 탓에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네. 그냥 드림이로 하지. 코드명이다 보니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있던가?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던가? 그래. 그렇다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렇게나 멋진 최첨단 안드로이드와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거라고. 별세결, 네가. 그래. 그렇구나. 뭐라고 해야 하지? 너희들 말이야. 그 풍부한 표정을 보면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네. 그때였다.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별세결. 그래. 알아봐준 거구나. 우리 드림이는 다른 안드로이드와 확실하게 차별할 점이 있지. 인간과 같이 감정을 가졌다고. 이게 굉장하지? 그렇지? 우와. 내 리액션이 너무 성의 없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깐의 정적이 이어진 후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는 푸른 머리 안드로이드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며 뭐라고 작게 이야기했다. 코튼, 너라도 옆에서 좀 거들어봐. 바보 코튼. 그렇네. 굉장한 안드로이드인 것 같아 우리. 그래, 그렇다고. 꽤 굉장하다고. 그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자. 와, 굉장하네. 감정을 가진 안드로이드라니. 과학기술이 그렇게나 발전했구나. 정말 최고다. 그래. 좋은 반응이야, 별세결.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는 내 반응이 마음에 든 모양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꽤 꽤 단순하네? 다행이네.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청할 기억이 없어.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 구경하다가 잠결에 좋아 보이는 거 아무거나 신청했나 보지 뭐. 몰라 모르겠다. 감정을 가진 최첨단 안드로이드라니 멋지네. 그래. 그런데 말이지.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안드로이드랑 뭘 하면 되는 거지? 최첨단 안드로이드. 그래, 다 좋은데. 그래서 너희랑 뭘 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건 모르겠다는 반응 같은데. 그렇게밖엔 안 보이는데. 뭐야? 가장 기본적인 것도 생각 안 해준 거야? 특히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가 엄청나게 고민하는 얼굴이 장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였다. 푸른 머리 안드로이드가 입을 열었다. 별세결, 너는 악몽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어. 기억해? 네가 날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치명적이었지. 내가 오랜 시간 악몽으로 힘들었다는 걸 얜 어떻게 알았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별세결, 네가 악몽의 굴레를 끊어달라고 우리를 불러냈잖아. 그랬던가? 그것보다 너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어? 안드로이드면 그냥 기계 아닌가?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 우리는 명색의 드리미, 즉 꿈의 코드를 띤 안드로이드거든. 사용자의 악몽을 해치워줄 수 있어. 아, 맞아. 사용자의 꿈과 관련된 일은 우리가 전부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굉장하지? 와, 어이, 별세결, 영혼이 없잖아. 황당하네. 본인은 전혀 몰랐던 눈치던데. 일단은 적당히 리액션을 해주도록 할까? 와, 굉장하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는 나의 리액션이 마음에 들었는지 생글생글 웃어 보였다. 그나저나 악몽을 어떻게 치워낼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어도 말이지. 그런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난 의문에 가득 찬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 악몽을 어떻게 치워낼 수 있다는 거야? 별세결, 드림 게이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드림 게이지? 처음 들어봐. 그럼 지금부터 별세결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좋아. 위대한 과학자 캐샤 박사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드림 게이지를 갖고 있다고 해. 그 안에는 행복의 기운과 혼돈의 기운이라고 불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기운이 공존하고 있어. 일반적인 게이지는 항상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 가운데 약간의 혼돈의 기운이 섞여 있어. 그게 박사가 규정한 정산 범위야. 즉 꿈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 정리하자면 게이지의 최대 용량을 100%라고 했을 때 행복의 기운 70%, 혼돈의 기운 30%, 결과적으로 7대3 정도의 비율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지. 문제는 6대4를 넘어서 5대5, 4대6, 3대7 드림 게이지가 혼돈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야. 비율적으로 행복 기운이 앞서버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돼. 종종 꾸게 되는 단편의 악몽이 아니야. 끝나지 않는 끔찍한 악몽을 매일 밤 꾸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두 번째로, 이 끔찍한 악몽은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하루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수면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일상생활까지 망가뜨리는 거야. 응, 그런 거야. 나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아주 당연하게도. 일상생활까지도 망가뜨린더라. 예를 들어 꿈에서 일어났던 불길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것만 같다든가, 혹은 꿈에서 나타난 징그러운 괴물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안드로이드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모르겠다. 잘 이해했어. 그리고 드림 게이지가 혼돈 기운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패닉에 빠지게 돼. 결국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에 침식당해버리는 거야. 그렇구나. 내 게이지는 어떤 상태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구나. 별세 계열의 것을 보여줄게. 자, 이거 받아. 푸른 머리의 안드로이드는 내게 달 모양의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열쇠 고리 같이 생겼네. 이걸 드림 게이지라고 하는구나. 게이지를 주목해주겠어? 잘 보여? 무언가 액체로 가득 차 있지? 푸른색 액체가 행복의 기운, 검붉은색 액체가 바로 혼돈의 기운이야. 뭐야? 검붉은색밖에 안 보이는데? 몇 번을 들여다봐도 검붉은색 액체밖에 안 보여. 내 게이지는 혼돈의 기운이라는 걸로 가득 찬 상태인 건가? 잠깐은 정적이 생겨났다. 뭐지? 그런가 봐. 잠깐만. 정령적에 무엇이단가요? 둘은 내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나는 푸른색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은데. 별세결 그렇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검붉은색 밖으로밖에 안 보여. 붉은색 머리 안드로이드는 주먹을 꽉 쥐고 결의에 찬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별세계의 에너지를 행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일만 남은 거라고. 그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코튼,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별세계만의 안드로이드. 드림이니까. 믿음직스러운걸? 드림이는 믿음직스럽다는 말에 밝게 웃어 보였다. 그때였다. 푸른 머리 안드로이드는 두 눈을 2초 정도 꾹 감았다가 번쩍 뜨곤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행복의 기운은 증폭되고 혼돈의 기운은 감소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또 설명이야. 복잡한 내용은 귀찮은데. 걱정하지 마. 정말로 간단한 방법이야. 우와, 깜짝이야. 뭐야? 내 마음을 읽기라도 했나? 푸른 머리 안드로이드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가나가 설명해 주겠어? 좋아. 학교만 줘. 코튼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법은 정말 간단해. 첫 번째, 매일 우리와 행복한 대화를 나눈다. 뭐? 행복한 대화? 그건 또 뭐야?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야.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거지. 행복한 대화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행복한 대화의 한 축이지.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 그건 너의 머리가
꽃밭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그러니까 드림이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된다는 이야기 같네. 그걸로 돼? 행복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행복의 기운이 별세결의 게이지를 자체적으로 발생하게 돼. 다음으로 두 번째, 행복한 대화를 나눈 뒤 별세결에게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불어넣어준다고? 무슨 이야기지? 설명을 더 보충하자면 행복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펜던트에 행복한 기운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 캐셔 박사인가 뭔가가 개발한 장치를 통해 이런 것들을 가능해졌지. 보여? 우리 옷 가운데에 달린 반짝반짝한 달 펜던트. 이 펜던트를 모인 행복한 기운을 별세결에게 불어넣어주면 돼. 어때? 굉장하지? 그렇구나. 정말 굉장하다. 일일이 놀라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 영혼이 없다는 건 인지해주지 않을래? 댓글을 걸고 싶은데 저렇게 신나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주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별세결, 네가 혼자서 싸워나가야 하는 단계야. 뭔데? 두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될 쯤에 밤이 됐을 거야. 잘 시간이 찾아온 거지. 그렇다면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온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있는 방 바로 옆방이 별세결의 침실. 저기 달 모양의 그림이 붙어있는 문 보이지? 그 문을 넘어 방에서 매일 밤잠을 자게 될 거야. 창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내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 안에 방을 말하는 거군. 언제나처럼 악몽이 이어져서 힘든 밤이 될 거야. 우리는 말이지, 별세결을 너를 모든 방면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꿈속세계에 안드로이드가 감sob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악몽을 꾸고 있을 때 우리가 깨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깊은 잠에 빠진 별세결의 얼굴만 대충 살펴봐서는 별세결 네가 악몽을 꾸는지 꾸지 않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별세결 네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둘 수도 없고. 그러게. 사람은 잠을 자야 살 수 있으니까. 별세결. 별세결. 응? 그래서 말이야.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될 때마다 별세결 네가 스스로 견뎌줘야 돼. 평소에도 쭉 꿔왔던 악몽. 헷갈려. 평소에도 쭉 꿔왔던 악몽인데 뭐. 무서운 건 늘 똑같아.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다 없앨 수 있다는데. 눈 딱 감고 견뎌보자. 자, 괜찮아. 다 견뎌낼 수 있어. 내가 이전까지 꿔왔던 수준 정도로 꾸는 거 맞지?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꿔온 악몽에서는 검은색 물체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다고 쳐. 오직 따라다니기만 한 거지. 그 물체가 내게 말을 걸진 않았거든. 야! 하고. 그게 말이지. 이제는 말을 걸 수도 있는 거야. 말만 거는 정도라면 다행일 수도 있어. 뭐? 코튼의 말 그대로요. 세 번째 단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전보다 더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야. 그럼 반대로 평범한 꿈을 꾸게 될 수도 있어. 확률이 반반인 거야? 사실 우리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히 모르겠어. 본래 게이지가 혼돈의 기운으로 가득 찬 상태였을 때 갑작스럽게 행복의 기운이 다량으로 생겨나면 불안정해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 그런 거야. 별세결, 네가 말한 검정 물체가
이전까지는 따라다니기만 했다면 이제는 갑자기 말을 걸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위협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밖에도 말이지.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전부 도움을 줄 순 없어. 미안해. 불이 죽은 얼굴로 바닥만 보고 있는 줄. 뭐야, 사람 앞에 두고 민망하게. 그렇게까지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애초에 나는 운이 좋게 최첨단 안드로이드의 테스트를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 게다가 악몽의 굴레까지도 끊어낼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내 쪽에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테스트 사용자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해서 악몽에 고통받게 되었다는 거고. 고마운 마음뿐인걸?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쭉 악몽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미안해할 거 전혀 없어. 그것보다 평범하게 꿈도 꿀 수 있는 거잖아? 괜찮네. 그리고 방법이 너무 간단해. 너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의 기운을 채우고 또 악몽을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세결. 쉬워. 고마워, 별세결. 최선을 다해서 널 도울게. 맡겨만 달라고. 별세결 너도 힘내줘야 돼. 물론이지. 다들 기운할 차례인 듯 보였다. 다행이다. 드림이에게 말한 것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문제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악몽을 꿀 수 있다는 부분인데 별일 아니란 듯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두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드림이와 함께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다.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 맞다. 중요한 것을 안 물어봤네. 소위 테스트 사용자라면 말이지. 무료로 진행하는 거지? 분위기로 전화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있잖아. 물어볼 것이 있는데. 좋아. 뭐든 물어봐 달라고. 별세결에게는 특별히 대답해 줄 테니까. 고마워. 테스트 사용자가 지불할 비용 같은 게 있어? 후에 돈이 엄청나게 청구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슨 소리를. 금액 같은 부분은 역시 그렇지. 하나, 우리는 세계 최초로 감정이 탑재된 최첨단 안드로이드니까 어느 정도의 출연료는 받아야 하는 거야. 뭐? 그런 건 몰라. 나보다도 카나라는 안드로이드가 더 당황한 것 같았다. 본인 일이면서 왜 모른다는 눈치인 거야. 그렇구나. 체험료.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 따단.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걱정되는 점은 최첨단 안드로이드 체험 비용이 후에 얼마나 청구되냐는 건데. 야, 체험만이면 그냥 무료로 좀 해줘라. 나는 학생이기도 하고. 네? 학생이기도 하고. 엄마. 나 학생이야? 아마도? 지금 생각하지 말자. 체험료는 어느 정도? 공이 7개 이상은 돼. 자, 1, 10, 100, 1000, 만, 10만 원. 100만 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체험이면 빈실험자. 걱정하지 마. 할부도 가능해. 가나, 네가 깜짝 놀라면 어떡해? 잠시만.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얼마 정도였더라? 나는 헐레벌떡 양쪽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며 지갑을 찾기 시작했다. 어디에 뒀더라? 없어.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는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이거 사기야, 스캠이야. 그러자 푸른 머리 안드로이드는 나와 붉은 머리 안드로이드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찔끔거릴 정도로 시원하게 웃었다. 뭐야? 미안. 너무 귀여워서 그만. 이내 푸른머리 안드로이드는 진정이 된 건지 웃음을 멈추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장난이야. 테스트 사용자에게는 그 어떤 금액도 청구하지 않아. 장난이었냐? 진짠 줄 알았는데. 들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미안. 조금 짓궂었지? 진짠 줄 알았다고. 너 연기 배운 적 있어? 고마워. 딱 칭찬한 거 아니거든? 하여튼 그런 장난 그만둬. 철석같이 믿어버린다고. 내 반응보다도 카나라는 안드로이드의 반응이 더 흥미로운 것 같다.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귀여운 친구들이네. 악몽에 대한 설명으로 우중충했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거 사기야, 스팸이야. 푸른머리 안드로이드는 작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 후 나와 붉은머리 안드로이드를 번갈아 바라본 뒤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별세결, 우리를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할게. 그래. 좋아. 우선 내 이름은 코튼이야. 그리고 내 옆에 붉은머리 친구는 카나. 용기 있고 믿음직스럽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도 해내는 멋진 친구야. 그리고 카나는 귀여운 액세서리도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어. 손재주도 좋은 친구지. 그래. 내 이름은 카나라고. 나는 용기 있고 믿음직. 뭐? 뭐? 무슨 부끄러운 말이 서슴도 없이 하는 거야, 코튼. 이렇게 부끄럼쟁이기도 해. 아, 그만. 이 바보야. 화냈나? 무서워 카나. 코튼. 당장 복수해주겠어. 렉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주지. 별세결. 코튼이 어떤 친구인지 소개해줄게. 그래. 저 코튼이라는 녀석은 말이지. 마음씨가 따뜻해서 항상 힘든 일은 다 떠맡으면 무리하기도 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친절하고. 카나? 코튼! 아직 안 끝났어. 바보 코튼은 잠자코 듣고 있으라고. 추진력 있고 인석성 바르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부끄러워진 거야? 카나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감동이야. 뭐? 고마워 카나. 그게 아니야.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야? 카나 험하게 말한 것 치고는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같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사이가 좋은 모양이다. 이 정도면 사귀는 사이 아니냐? 야! 옆에서 꿍냥거리지 마. 아무튼 어이 별세결. 테스트 사용자로서 뽑힌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 대한 소개야. 그래. 우리는 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러 온 감정을 가진 안드로이드 드림이야. 별세결, 우리가 너의 악몽을 전부 해치워줄게. 뭐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우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응. 잘 부탁해. 나는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드림이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앞으로의 생활이
정말로 기대된다.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다. 드림이는 나를 침실로 안내해 주었다. 그나저나 드림이가 이 방에 나가기 전에 내게 부탁한 것이 있다. 늦은 밤에는 웬만하면 이 방 밖으로 나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카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들은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배터리를 충전한 것이 필수야.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서 충전하고 될 것 같다만 충전하는 모습이 말이지.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정수기 한가운데 콘센트를 꽂힌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겠냐고. 이 정도면 말하지만 알아들었겠지? 라는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코튼은 오늘은 많이 힘들었을 테니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라는 말과 함께 둘은 침실 문 밖으로 나갔다. 그나저나 그 차분한 코튼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라니 정말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웬만하면 이 밤엔 이 방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 침실 안은 작은 냉장고에 간식도 잘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다. 애쓸 건 다 있으니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다. 뭐 애초부터 움직이기 귀찮았기 때문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말이다. 슬슬 졸리니까 잠을 자보도록 할까? 나는 침대에 누웠다. 포근한 냄새. 기분이 좋다. 폭신폭신한 이불까지 완벽해. 이 완벽한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좋은 꿈만 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오랜만이다. 눈이 스르륵 감긴다. 눈이 스르륵 감긴다. 스르륵 감긴다. 심해의 어딘가 우리 모두 가라앉고 있다. 끝없이 시내 깊은 곳으로 깊숙이. 저 멀리 수면 위로 찰랑거리는 물결이 보인다. 그리고 숲, 나무, 육지도 어렴풋이 보인다. 육지 위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겠지. 해가 지고 뜨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많은 일이 벌어져 왔겠지. 하지만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 옷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전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흐름에 저항하고 싶지 않다. 자신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저항할 수도 없다. 이대로 저 심연 끝에서 끝까지 가라앉고 싶다. 존재가 온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심야의 끝에서 끝까지 다다르게 되면 심연과 만날 수 있겠지? 그 아이라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줄지도 몰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조금 전까지 잠수하고 있었는데. 그래, 꿈속에서 꿈이 전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잠수하는 꿈이었다. 무서운 꿈은 아니었다. 나는 양손을 맞잡은 채 팔을 높게 올려 기지개를 켰다. 걱정했던 바와 달리 무난한 꿈을 꾸게 되어 다행이다. 역시 완벽한 진심을 캐치한 시점부터 무난하게 꿈을 꾸게 될 줄 알았다니까. 정말 괴물이라도 튀어나오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이다. 첫날부터 무난한 꿈으로 시작하니 느낌이 좋다. 아자!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젠장. 누구지? 당연히 드림이지. 하하. 이 집에 누가 있는지는 뻔하다. 나 드림이를 포함해서 3명뿐이잖아. 물론 뻔한 이야기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번 탈출 게임의 주인공처럼 분위기를 잡아보았다.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네. 별세결 굿모닝. 아직 자고 있을까? 깨어있어. 그래, 드림이다. 코튼과 카나야. 시계를 보니 오전 9시밖에 안 돼 있는 이른 시간이다. 안드로이드는 부지런하구나. 문을 열어도 괜찮아. 그래? 그럼 마음껏 실래? 별세결 좋은 아침이야. 아이, 별세결, 기분 좋은 아침이야. 잠은 푹 잤어? 뭐래? 물이 필요해. 잠은 푹 잤어? 덕분에. 좋네. 그럼 아침밥을 먹어. 아침밥? 식사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 오늘은 이 몸이 특별히 만들어 온 아침밥이라고. 내 오므라이스가 너무 맛있어서 온전히 이 오므라이스만 떠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 카나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왔다. 좀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는 못 만드는데. 안드로이드 굉장하잖아. 우와. 왜? 향긋한 냄새에 정신이 잃을 것만 같다? 됐다고. 그렇게 띄워주지 않아도 당분간은 계속 만들어줄 테니까. 카나, 왜? 정말 맛있겠는데? 지금 당장 돈 받고 팔아도 될 퀄리티야. 아니, 그 수준을 넘어서 말이지. 이건 히트를 칠 거야. 뭐? 그렇지. 게다가 카나의 음식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맛까지도 완벽해. 별세결 먹어보면 더 깜짝 놀랄 거야. 카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올 것 같아. 저러다가 고장나는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너희들 놀리는 거라면 그만둬. 사실이야. 정말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뭐 맛있게 먹던가. 그렇대 별세결. 고마워. 응. 별세결, 식사가 끝나고 준비가 다 되면 문 밖으로 나오면 돼. 식사하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아? 당연하지. 편하게 아침 시간을 만끽하다가 와. 고마워. 아이, 연금 끝났으면 얼른 방에서 나가자고. 바보 코튼. 가나는 뭐가 그리 급한 건지 빠르게 뛰쳐나갔다. 정말 못 말려. 그럼 이만 나가볼게. 응. 코튼은 나와 눈을 맞추고 특유의 부드러운 눈웃음을 흘려준 뒤 카나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다. 창문 바깥에서 새 쥐저귀는 소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등이 새어들어온다. 그래, 초가을이 찾아왔구나. 지금이 9월 중순쯤이었나? 가을에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법이지. 평화롭다. 눈을 감고 창문 틈새에 들어오는 바람에 집중해보았다. 시원하다. 너무 적절한 시원함이야. 약간 서늘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힐링이다. 이럴 때가 아니지. 방 밖에서 드림이가 기다리고 있었지. 당장 카나가 만들어 쓰는 오므라이스를 먹고 샤워하고. 그래,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잘 먹겠습니다. 개운하다.
식사는 오래전에 끝냈고 조금 전에 샤워도 했다. 카나가 만든 오므라이스는 최고였다. 코튼이 말한 대로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맛까지도 완벽했다고. 세계 최강 오므라이스 대회가 있다면 카나가 1등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레시피에 길이길이 가보로 남겨두고 싶은 맛이야. 그리고 샤워실도 깔끔하고 좋았다. 물도 잘 나오지. 필요한 세안용품도 전부 구비되어 있지. 정말 좋네. 여기. 테스트 사용자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싶을 정도야. 뭐지? 어쩐지 정신이 멍해지면서 잠이 들 것만 같아. 응? 뭐지? 잠깐 정신이 잃었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봐야겠다. 드림이가 있는 방으로 가자. 별세결. 많이 기다렸지. 미안.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는걸. 자, 내 앞에 편하게 앉아. 여기 토스트도 있으니까 편하게 먹어. 고마워. 나는 코튼 앞에 마주 앉았다. 싱그러운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코튼. 데스크 위에 접시에는 노릇노릇한 토스트가 놓여있다. 응? 그런데 카는 어디 갔지?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아도 카나는 보이지 않았다. 드림이는 세트로 다니는 거 아니었나? 내 머리에는 그런 느낌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코튼, 카나는 어디로 갔어? 맞다. 아직 이야기해주지 않았구나. 뭔데? 별세결. 어제 드림 게이지에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 기억해? 네가 잠에서 깨면 지금처럼 드림이와 대화하고 행복의 기운을 받고 또다시 네가 꿈나라로 떠나고 그런 사이클로 진행된다고 말했던 거. 드림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말이지. 하루는 나와 함께, 또 다른 하루는 카나와 함께 보내게 될 거야. 하루 단위로 짝을 이룬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매일 돌아가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지? 맞아. 알겠어. 참고로 카나는 지금 캐샤 박사의 드림이 연구실에서 안드로이드 감정 교육을 받고 있을 거야. 내일은 내가 받을 차례. 감정 교육?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무지 복잡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부분만으로 전부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 감정 회로를 우리 내부에 탑재해 두었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지. 왜인지 모르게 뜸을 들이는 코튼. 몇 주 동안 정적이 이어진 뒤였을까? 코튼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연구실 내 활동은 누설할 수 없어. 영업비밀 같은 느낌이야. 교육 연수를 받으러 갔다고 생각해줘. 그래, 알겠어. 연구실 내 활동을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드림이는 언젠가 상용화될 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납득했다. 열세결, 좋은 밤 보냈어? 불편하진 않았고? 전혀 안 불편했어. 이불도 푹신푹신하고 좋은 향기도 나서 기분이 좋았는걸? 그랬구나. 다행이다. 있잖아. 이불에 말이야. 요즘 인기 있는 코튼코튼 섬유유연제라는 걸 사용해봤거든. 좋은 향기였다니 기뻐. 아하. 이거 흥미로운 말장난이다. 코튼이 코튼코튼 섬유유연제를 사용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인지하고 사용한 건가? 모르는 눈치인데. 응? 유치한 말장난을 생각하다가 실제로 웃음이 튀어나와 버렸다. 왜 웃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좀 전에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나? 싫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로 혼자 실실 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 음침하잖아. 나도 이미지라는 게 있지. 그래. 안드로이드니까 하나하나 캐묻진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도록. 방금 왜 웃었어? 라고 생각했던 난 하수였다.
당연히 사용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섬세하게 반응하겠지. 최첨단이라고, 최첨단. 별세결, 나도 같이 웃고 싶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그렇구나. 별세결, 그래. 알겠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그래. 코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싱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저 미소 이면에 무언가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만. 어떡해. 눈치챈 거 아니지? 눈치채지 말란 말이야. 부끄러워 죽겠다고. 말하기 싫은 거구나. 그래, 말하지 마. 혼자서만 재미있길 바라라고 말하는 것만 같단 말이야. 너무하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코튼, 불렀어? 좀 전에 코튼이 코튼 섬유유연제를 사용했다고 말했잖아? 응. 그게 말이지 문장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응? 문장이 재밌잖아. 응. 코튼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어느 부분이? 저 아기라고 하나 없는 맑은 눈동자 말눈광이야 쟤는. 보통 이 정도까지 말하면 이해하지 않냐고. 코트는 왜 파악하지 못하는 건데. 최첨단이라며. 내 입으로 직접 저 문장의 웃음 포인트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거냐고. 구구절절. 그런가? 안드로이드의 한계인가? 내가 왜 웃어야 되니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 테스트 사용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자. 캐쳐 박사, 당신은 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자, 코튼, 집중해야 해. 지금부터 단 한 번만 이야기할 거니까. 응. 지금부터 별세결에게 온 정신을 다해 집중할게. 온 정신을 다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 내 말에 코트는 미소로 화답해 보였다. 에이, 모르겠다. 코튼, 언어 유희라고 알아? 소위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재미있는 말장난에 흥분을 하는 법이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말이야.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는 심호흡을 크게 2번 했다. 자, 코튼 간다. 응. 이름이 코튼과 같은 코튼이 들어간 코튼 섬유유연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너무 웃겼어.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구가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강도를 민망함이 등 뒤에서 밀려온다. 아, 집에 갈래. 난 뭘 한 거지? 갑자기 흥분해서 그만.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신나고 웃고 있는 코튼. 꽤 길게 웃고 있다. 뭐야, 눈물까지 맺힌 거야? 방금 거는 제발 잊어주지 않을래?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눈물을 닦고 입을 여는 코튼. 별세결, 고대 마법 주문 같은 거 외우는 줄 알았어. 고대 마법 주문. 엄청나게 민망해. 사실은 말이야, 코튼 섬유유연제를 구매했던 것은 의도가 있었어. 그거야, 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재미있더라고. 뭐야, 알고 있었어? 미안 별세결, 장난쳐보고 싶었어. 멋쩍게 웃는 코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안드로이드에게 인간의 언어 유희를 납득시켜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열변을 토해냈는데 완전히 속았다고. 속았다.
굉장한 연기력이야, 코튼. 고마워. 그리고 있잖아. 응? 코튼코튼 섬유유연제를 구매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뭔데? 그건 말이지. 별세결, 네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해서. 쓸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코튼. 테스트 사용자가 끝난 뒤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슬퍼지는데. 테스트가 끝난 뒤에 코튼과 카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데이터가 리셋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고, 그렇게 되면 나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건 아쉽지만 그것보다 최악의 경우엔 처분이 되거나. 뭐,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 쓸쓸해 보이는 코튼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코튼, 나는 드리미를 기억할게. 드리미를 언제까지나 기억할게. 정말? 당연하지. 고마워. 역시 별세결 너는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코튼의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별세결. 응? 있잖아. 깜빡 잊은 것이 있는데. 별세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뭔데? 별세결, 네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나의 꿈 이야기인가? 나의 꿈 이야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나? 응? 당연하지. 지난밤 꿈은 말이지 분명. 가라앉는 꿈을 꿨어. 물속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무섭진 않았어? 응. 그리고 숨이 막혀서 괴롭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 다행이다. 꿈의 주인공은 별세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 꿈을 경험했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시점 같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시점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별세결의 시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시점이었다는 걸까?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없어. 나의 시점 같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시점 같기도 해서 모르겠어. 누군가 한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누군가들의 시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코튼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니까 다수의 시점으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일까? 그래. 그쪽이라고 생각해. 신기하다. 어떤 느낌이었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네.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 편이거든. 무의식 중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전해져 왔어. 일종의 연대감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꿈의 주인공에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야. 나는 누군가와 함께니까. 어렵네. 아주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꿈의 주인공은 혼자가 아닌 거야. 두려울 게 없어. 미안해.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꿈이란 건 그런 거잖아? 하지만 이게 내가 느낀 느낌의 그대로인걸? 꿈 이야기니까 가볍게 들어줘. 원래 꿈은 엉터리 방터리니까. 그렇지. 꿈이라면 조금 엉터리일 수도 있는 법이지. 그래서 가라앉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결국은 물에 빠져버린 거니까. 헤엄쳐서 저항해보자거나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 심해 끝에서 끝까지 가라앉으면서 저항하기보다는 끝까지 가라앉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모두가 있는 육지로 돌아가기 어려울 텐데? 뭐 꿈이니까. 그렇지.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별세결.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 말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에이, 뭘. 별거 아니야. 나야말로 들어줘서 고마웠거든. 저만해. 이렇게 꿈 이야기는 마무리된 듯했다.
그나저나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다. 드림이도 잠잘 때 꿈을 꿀까? 방금 문장에 오류가 있다. 애초에 드림이는 잠을 자지 않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드림이는 충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동안이나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방전되었을 동안에 꿈을 꿀 수 있지는 않을까? 꿈을 꾸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이스터 에그라는 느낌이지. 나는 왠지 궁금해져서 코튼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코튼,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응? 무엇이든 물어봐줘. 코튼도 꿈을 꿔? 내 질문을 들은 코튼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긴 했지. 코튼은 꽤 골똘히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 보인다. 꿈을 꾼더라. 꿈을 꾼더라. 그렇네. 너는 꿈을 꾸고 있어, 별세계. 오, 정말? 신기하다. 안드로이드도 꿈을 꾸는 건가? 어떤 원리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가능은 하구나. 뭐 대충 장단을 맞춰주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꿈이야? 코튼은 밝게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별세계. 너와 학교에 가는 꿈. 응? 그러니까 나하고 학교에 가는 꿈을 꿨다는 거야? 카나도 함께. 특히 학교 축제에서 신나게 놀고 나서 셋이서 우정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코튼이 꿈속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응? 꿈이 아니라고. 코튼이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 나는 안드로이드도 잠잘 때 꿈을 꿔라는 질문한 거였다면 코튼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코튼이 소망하는 꿈이 있느냐라고 이해한 것이다. 애초부터 중의적인 문장을 질문해버린 내 문제지만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좀 전에 코튼 섬유유연제 설명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해프닝이 2차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되긴 되었지만 뭐 그래도 코튼의 답변은 100점짜리 답변이었다. 그래, 감동이야. 나와 카나 코튼까지 셋이서 학교에 가고 학교 축제도 가고 사진을 찍는 게 코튼의 소망이라니. 정말 따뜻한 안드로이드라니까. 그게 코튼의 소망이구나. 감동이야, 코튼. 진심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별세결, 그렇게 해줄 거지?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연하지. 정말? 기뻐. 벌써 너무 기대된다. 아침마다 함께 등교하고 점심시간에는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또 학교 축제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기도 하고 작은 인형 같은 상품이 매달려 있는 이 미니게임도 하고. 별세결, 이 모든 것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거야. 나의 소망이야. 분명 카나도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야. 꼭 그렇게 해주는 거야, 별세결. 알겠지? 응, 약속할게. 코트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있어서 죄책감이 느껴진다.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곤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래, 이런 안드로이드라면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내줄지도 모르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생각하자.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구나. 펜던트도 내게 오늘 할당량의 행복의 기운이 가득 찼다고 반응하고 있고. 그렇네. 별세결, 내게 행복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때가 온 것 같아. 응, 좋아. 그렇다면 슬슬 시작할게. 부탁할게. 코튼의 주변이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한다. 펜던트에서 불가사의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끌어넘치고 있다. 코튼의 펜던트의 방향이 나의 드림 게이지 쪽으로 향하게 했다. 이런 거 못해!
그러자 나의 드림 게이지에 변화가 생겨났다. 검붉은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드림 게이지가 푸른색에 무언가가 생겨났다. 꽃은 게이지에 푸른색에 무언가가 생겨났어. 행복의 기운이 생겨난 건가? 맞아. 별세결. 심지어 양도 꽤 많이 찬 듯 보였다. 굉장한걸? 이 정도 속도라면 금방 끝나겠어. 분명 금방 끝나게 될 거야. 네 악몽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야, 별세결. 이 속도로만 진행된다면 금방 사라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그나저나 이게 끝인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잠자기만 남아있는 건가? 저기 코튼, 별세결 왜 불러? 즐거운 대화하기 그리고 행복의 기운 받기까지 이 방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야? 전부 끝났어. 그렇다면 나는 자러 가면 되는 거야? 이제 별세결만의 시간을 가지면 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 맞다. 별세결 잠시만. 방에 있는 냉장고에 카네가 만든 저녁을 넣어두었으니까 편하게 먹으면 돼. 알겠어. 고마워, 코튼. 저만해. 그리고 좋은 밤 되길 바라, 코튼. 별세결, 너도 좋은 밤 되길 바라. 저녁도 먹었고 씻기도 했고 어찌 이제 잠을 자볼까. 나는 침대에 털썩 누웠다. 폭신폭신한 침대. 역시 최고의 침대다. 일이 폭신폭신할 수가 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난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 기운이 갑자기 증폭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징그러운 괴물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무슨 불길한 생각을 해대는 거야. 별세계 정신 차려. 기억해. 나는 오늘도 반드시 좋은 꿈을 꿀 거야. 무서운 꿈을 꾸게 될 확률도 있지만. 아무런 생각하지 말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잠을 자자. 그래. 조금만 견디면 된다. 나를 위해 모두가 힘내주고 있어. 따라서 난 오늘도 반드시 좋은 꿈을 꾸게 될 거야. 그래. 그럴 거야. 졸음이 찾아왔어. 자보도록 하자. 한입 스르르 감긴다. 한입 스르르 감긴다. 참 어렵네요. 목이 슬슬 아파.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포근한 섬유유연제의 냄새. 이불의 보들보들한 감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맨몸으로 텅 빈 우주 공간에 떠있는 듯한 공허한 감각만 나를 뒤덮고 있었다. 뭐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래, 내가 우주에 있을 리는 없고 여기는 꿈속인가? 그래, 꿈속일 수밖에 없는 감각이야. 놀라운 부분은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선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래, 이건 자각몽이다. 예전에 몇 번 꿔봤던 것 같은데.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이 전부 뿌옇게 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다. 추워. 날씨가 이 모양이어서 그런지 이곳은 매우 추웠다. 외투가 필요해. 그나저나 이렇게나 생생하다니. 현실 같다. 신기하다. 현실이라고 해도 믿겠어. 다만 꿈의 여건이 이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그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깨어난 거에 더해서 추기까지 하다니. 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꿈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던 중에 손에 무언가 가벼운 물건이 들어있음이 느껴졌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있는데 고개를 아래로 숙여 손을 살펴보았다. 왼손에는 성냥갑이 들려있었다. 성냥갑을 살펴보자. 당연하지만 평범하게 성냥이 들어있었다. 개수는 3개 정도로 적었지만 말이다. 성냥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써져 있었다. 글씨를 읽어봐야겠다. 어디 보자. 성냥을 후 불어보시오. 성냥을 후 불어보라고. 성냥감에 마찰면은 왜 내버려 두고 입으로 바람을 불라고 하는 거야? 무의미해. 잠깐만. 나는 성냥갑에 이것저것을 살펴보았다. 이 성냥을 불 붙일 수 있는 마찰면이 없어. 정말 황당하네. 이 글씨 성냥갑인 걸 알고 있던 누군가가 장난으로 낙서해 놓은 것 같아. 글씨체를 보니까 어린아이 같네.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여기 꿈이었지? 현실에서는 성냥에 바람 몇 번이고 불러대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내 머리만 어지러울 뿐이다. 초등학생 시절 음악 시간에 단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온 힘을 다해 불어봐도 내 단소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바람 빠지는 소리를 제외하고 말이다.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다. 나는 단소의 재능이 제로였던 것이다. 음악 시간 내내 기절하는 줄 알았지. 뜬금없이 이 기억을 왜 회상한 거지? 의식의 흐름. 하여튼 이건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꿈이라면 성냥을 불자마자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아름다운 단소 소리가 흘러나올지도 모르는 거지. 이건 뭐지? 정말 의식의 흐름이야. 그래서 결론은 꿈에서든 뭐든 가능한 법. 그렇다면 어디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까? 나는 성냥갑에 들어있는 성냥 하나를 꺼내들었다. 자, 그러면 불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칙칙. 활활. 첫 번째 성냥에 불이 피어났다. 그래. 좀 엉터리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주변 광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 혼잣말의 꿈이 화답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꿈은 원래 엉터리인 게 꿈. 다운 거였다. 역시 꿈은 그래. 마을이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눈이 내리고 있는 마을이구나. 이곳의 눈은 소복히 쌓이고 있는 작은 마을인 듯 보였다. 나는 마을 내 어느 가정집 주변에 서 있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자 구경할 만한 것들이 꽤 있어 보였다. 둘러보도록 할까?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려는 순간 타오르는 성냥불과 함께 나타난 환상을 목격했다. 이게 뭐지? 사원 형태의 노란색 덩어리 위에 빨간색 낙서가 어렴풋이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 이것은 오므라이스! 카나가 만들어준 오므라이스다. 그때 그 냄새 그대로야. 또 먹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나타난 거지? 성냥불과 함께 카나의 오므라이스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건지 잘 모르겠다만 그래, 아까도 말했던 여긴 꿈이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겠지. 성냥에 바람을 불어서 불을 피워나며 환상이 나타나는 패턴인가? 둘러보는 건 둘째치고 우선 이 성냥들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성냥도 불어볼까? 나는 카나의 오므라이스를 띄워놓고 타오르고 있던 성냥을 바람을 훅 불어서 꺼보았다. 그러자 성냥불과 함께 카나의 오므라이스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꺼진 성냥을 바닥에 놓은 뒤 성냥갑에서 다른 성냥을 꺼내서 후 불어보았다. 두 번째 성냥에 불이 피어났다. 그러자 타오른 불꽃 속에서 낭만적인 해변이 나왔다. 시원해 보이는 여름 해변이다. 반면에 이곳은 시원하다만 추워 일보 직전 상황이긴 하지만 꽃끝에 여름바다 냄새가 전해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바다가 있는 곳에 여행 가보고 싶네. 맛있는 해산물이 배 터질 정도로 가득 먹은 뒤에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걸어다니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한 일이다. 지금 당장 가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지기까지 한다. 이 해변처럼 탁 트인 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응, 분명 재미있을 거야. 드림이는 좋은 친구니까. 그런 흥미로운 상상을 하던 중이었다. 차가운 눈보라가 불어오는 동시에 불타오르던 성냥불도 함께 꺼져버렸다. 물론 해변 또한 사라져버렸다. 아쉬워라. 이제 막 상상의 나래라 펼쳐질 참이었는데 아쉽다. 그것보다 추워. 그 아기 생생한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성냥을 조사하기에 성냥불 피우는 게 아니라 추워서 성냥불을 피우는 거라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서둘러 불을 피워보도록 할까? 나는 불 꺼진 성냥을 바닥에 놓은 뒤에 성냥갑에서 다른 성냥을 꺼내서 후 불어보았다. 세 번째 성냥에 불이 피어났다. 그러자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성냥불의 색과 상반되는 에메랄드 컬러의 그것. 그것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 조각 같아 보였다.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자태였다. 이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지? 그냥 보석인가? 이게 무슨 냄새지? 그곳에서 코가 찡하도록 진한 알코올 냄새가 풍겨왔다. 소독약 냄새 같은데. 와장창. 어디선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인 것 같았다. 깜짝이야.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주변에 깨져있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 창문을 통해 가정집 안을 살펴보니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저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보이지 않고 그 후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와장창 소리의 근원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유리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유리 재질의 무언가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듯한 소리였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말 시끄러워. 이번엔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잘 들어보니 어린아이와 여성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깨지는 소리 비명의 콜라보라니. 듣도 보도 못했는데. 누구야? 뭐냐고? 짠짠짠. 뭘 골라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몰라요. 도와줘. Help me! Help me! 근데 주변에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성냥불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장했어. 응, 저장했어. 걱정하지 마. 저장했지요. 성냥불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내가 왜 이러냐. 졸리다. 너무너무 졸리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냥불을 살펴본다. 성냥불이 수상하다. 나는 타오르는 성냥불에 나타난 그것에 집중했다.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 휘잉 치직치직. 내 귀에는 성냥이 타고 있는 소리, 이곳에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방금까지 들려왔던 유리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이젠 들리지 않아. 무슨 소리였을까? 뭐야? 많이 다쳤니? 저는 괜찮아요. 그래? 견익백 때 미는요? 저 괜찮아. 거짓말.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픈 거 싫어요. 괜찮아. 걱정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내가 지켜줄 거야. 내일 학교는 그런 게 중요하니? 안 가면 되지. 여기는 현실? 분명 자각몽을 꾸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의식이 흐려졌어. 그 후에는 그래 놀이터 꿈을 꿨어. 근데 앉아있는 누군가와 또 다른 누군가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본 것 같아. 둘 다 많이 다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대화하는 내용도 뭔가 기분 나빴던 것 같아. 확실히 불쾌했지. 그래도 오늘도 끔찍한 괴물 같은 건 안 튀어나왔으니까 선방이야. 드림이와 함께하게 된 이후 무난한 꿈을 꾸는 것 같다. 행복의 기운의 부적용이라는 거 이쯤 되면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별세계열 한정으로 말이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드림이다. 별세계열 전화기. 우와 깜짝이야. 카나 목소리가 정말 크네. 아직도 자는 중? 별세결 안녕? 카나와 코트니이다. 오늘도 오전 9시에 딱 맞춰서 와줬네. 일단 꿈 생각은 멈추고 드림이하고 인사를 해야겠다. 아니 조금 전에 깼어. 문 열어도 괜찮. 내 말과 동시에 문이 시원하게 열렸다. 아 별세결 잘 잤어? 응. 덕분에. 컨디션은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그렇다면 아침밥 먹을 시간이야. 자, 오늘은 코트니 해온 요리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해보는 건 처음이라 부끄럽네. 오늘은 코트니 해온 음식이다. 주먹밥이네. 밥알 주변에 윤기가 철철 돌고 있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와, 코튼 고마워. 진짜 맛있겠다. 별세결 부디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꿈 내용 때문에 찝찝해 있었는데 코튼이 만들어진 맛있는 주먹밥을 보자 언제 그렸냐는 듯 불쾌한 감정이 싹 사라졌다. 드림이에게 항상 고마워.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매일 얻어먹기만 하는 건 양심에 찔린단 말이지. 이제부터는 내가 해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잠시만. 아닌가? 드림이가 사람이었으면 양심에 찔릴 만도 한데 인간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맡은 안드로이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애초부터 그게 그들의 역할이잖아. 그렇게 이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SF 장르의 공상과학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렇잖아. 당연하게 잡일 담당 포지션이야. 주인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안드로이드들은 드림이랑 다르게 완전히 기계라는 느낌이었어.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기계 같은 면. 확실히 인간을 모방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반면에 코튼과 카나는 기계보단 인간에 가까운 느낌이지. 아니, 드림이는 완전 인간 같아. 드림이가 너무 인간 같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받기만 하는 게 불편해져.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감정을 가진 안드로이드라면 그냥 인간 아니야? 인간하고 다를 게 뭐지?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 드림이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 인간의 외관과 다를 바 없다. 저 기계 귀, 주변에 오라 같은 게 일렁이 있는 부분만 빼면,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주고 있다. 영을 투입하면 1을 즉각적으로 내놓도록 설정되어 있는 기계와는 기계와는 달리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도 보인다. 저 아이들의 감정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아는 건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 같은 행동이 실감나게 연출할 수 있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소시오패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인간은 보통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인간성이 풍부한 안드로이드는 뭐지?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과 인간성이 풍부한 안드로이드, 어느 쪽도 인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생각이란 감정이란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 밖의 의문은 끝없이 존재한다. 인간은 신체 내부에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드림이도 인간의 장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있다. 성질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하고 다를 게 뭐지? 너 자꾸 철학적으로 간다 얘야. 철학적으로 갈 거면 깜빡이 좀 켜고 가줄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늘어지고 있다.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별세결. 맛있게 먹어. 응. 그래. 고마워 얘들아. 나 드림이를 앞에다 세워놓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 그것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 뜬금없이. 드림이 쪽에서 내색하고 있진 않지만 당황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빨리 주먹밥이나 먹고 씻어야겠다. 맛있게 먹고 올게. 별세결, 맛있게 먹고 와. 좋은 아침 시간이 되길 바라. 완벽한 식사와 목욕이었지. 식사도 샤워도 완료했다. 코튼의 주먹밥은 정말 맛있었다. 둘 다 요리를 정말 잘하네. 역시 명색의 최첨단 안드로이드다 보니 못하는 게 없나 보다. 이제 그 아이들을 보러 가봐야겠다. 오늘은 카나와 대화하는 날이었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돼. 응? 뭐야? 또 어제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 이 느낌이야. 어쩐지 정신이 멍해지면서 잠이 들 것만 같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 같아. 도대체 뭐지? 내가 식곤증이라도 있었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아니었지.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드림이의 방으로 가자. 별세결, 기분 좋은 오후? 너 꽤 오랫동안 준비했네. 나를 이런 누추한 곳에 앉혀놓고 말이야. 응? 미안해. 이렇게 바로 사과하는 거야?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별세결, 쉽게 사과하지 마. 저 신경 쓰이면
지금부터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줘야 돼. 알겠어. 나와 눈이 마주친 카나는 장난스럽게 웃어보였다. 거기 앉아. 여기 맛있는 토스트도 있다고. 고마워. 나는 카나 앞에 마주 앉았다. 어제 연구실은 잘 다녀왔어? 케차 박사에게 교육을 받고 온다고 했지? 카나는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야 어제 코튼에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코튼이 연구실에 가는 날. 맞지? 어떡해. 코튼이 알려줬어. 그 녀석이 말해준 거였구나. 응. 맞아. 아주 잘 알고 있네. 그 녀석 너에게 연구실에 관한 거 얼마나 얘기해줬어? 별로 얘기 안 해줬어. 교육 연수 받는 느낌이라고만 이야기해줬는데 그 밖의 내용은 영업 비밀이랬어. 그런가? 전부 맞는 이야기야. 응. 그 이상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긴 하지. 하나는 어쩐지 쭈뼛거리며 이야기했다. 연구실에서는 대체 뭘 하길래? 궁금하네. 그렇구나. 별세결. 응? 있잖아. 정말 궁금하다면 조금은 알려줄 수 있는데 별세결? 어떻게 할까? 알려줄까? 할까? 알려줘. 알려줄까? 응. 어쩌지? 이렇게까지 약 올리는 거 맞아? 드리미는 약 올리는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는 거야? 진심으로 열받는데? 알려줘. 깜짝이야. 뭐 그럴까? 어쩔 수 없지. 특별히 알려주도록 할까? 그 대신 코튼한텐 비밀이다. 알겠어. 연구실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것뿐이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뭐? 지금 장난하는 건가? 얘 알려준 거냐? 그냥 알려주기 싫다고 해. 연구실에는 말이지. 케처 박사 같은 거 없어. 우리는 그 시간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박사님은 어디 가고 혼자 있어? 박사님, 글쎄. 그냥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하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냥 알려주기 싫은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느껴졌어? 하지만 진짜야, 별세결. 나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나 참. 카나의 장난이 넘어가 버렸네. 안드로이드한테 뭐라고 따지기도 웃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말해주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 거겠지. 아, 별세결. 어젯밤 지난번 꿈은 어땠어? 우선 꿈을 2개를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자각몽이었고 두 번째 꿈은 꿈이라는 사실을 인증하지 못하는 평범한 꿈이었어. 벌써 흥미로운걸? 별세결 어서 말해줘. 그래, 지난밤 꿈에서 말이지. 겁나 많은데 어떡함? 뭔지 몰라. 첫 번째 꿈, 그러니까 자각몽에서 눈을 떴는데 그니까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눈만 내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있던 참에 내 손을 봤는데 손에 성냥갑이 들려있었어. 성냥갑? 그리고 성냥갑에 성냥을 후 불어보시오라는 글자가 써져 있던 것 같아. 엄청 삐뚤삐뚤한 글씨였어. 보통 성냥은 성냥갑에 붙여있는 그 마침을 찍 그어서 불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본다고 뭐가 달라져? 나도 카나처럼 생각했어. 뭐 애들 장난이겠지 했어. 나도 동의해. 현실이었다면 그 정도로 넘겼겠지만 번뜩 떠오른 거야. 응? 뭐가? 아, 꿈이었지? 하고 말이야. 꿈이어서 뭐고? 아? 그런가? 꿈이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구나. 정답이야. 이어서 성냥을 꺼내 후 불어봤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뭔데? 뭐야 별색은? 빨리 알려달라고. 그래, 바람만으로 성냥불이 일어난 거야. 그뿐만 아니야. 환상이 나타났어. 성냥불, 환상. 동화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그래서 뭐가 나타났는데? 성냥이 3개뿐이다 보니 환상도 성냥 개수에 따라 3개밖에 보지 못했어. 좋아. 3개. 첫 번째로 나타난 건 카나의 오므라이스였어. 내 오므라이스? 내가 해줬던 오므라이스? 그게 왜? 나도 모르겠어. 그렇네. 별색을 네가 알 리가 없겠지.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한 가지 짚히는 게 있기는 해. 뭐야?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그 꿈에까지 나타난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맛있었던 거야? 그렇게까지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진심이야. 너무 맛있었어. 그만. 카나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발을 등을 펑 하고 폭발해버릴지도 몰라. 그만하도록 하자. 그래, 알겠어. 그래.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머지 2 성냥엔 뭐가 나타났어? 두 번째 성향에선 해반이 나타났어. 바닥 냄새까지 완벽했어.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리얼한 바닥 냄새가 풍겨올 줄 몰랐는데 말이야. 바다! 다 함께 가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 아니, 딱히 가고 싶다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부탁한다면 특별히 가줄 생각도 있다는 거야. 함께 가면 정말 재미있겠다. 카나, 그렇게 해줄 거지? 생각 좀 해보고. 고마워. 계속 이어서 말하면 카나가 말한 것처럼 해변에서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던 도중에 눈보라로 인해서 불이 꺼져버렸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마지막 성냥을 후 불었어. 그러자 그것이 나타났어. 그거? 뭐냐면 가공되지 않은 원석 조각들이 나타났어. 원석 조각이라면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같은 거지 얘기하는 거야? 맞아. 에메랄드 빛깔이었어. 엄청나게 아름다웠어. 엄청나게 아름다웠더니 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은걸? 그나저나 무슨 원석인지 궁금하네. 별세결, 원석도 냄새가 났어? 해변 환상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다고 얘기했잖아. 물론 원석을 냄새로 구분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원석이 아닌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 확실하진 않지만 원석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풍겨왔던 것 같기도 해. 알코올 냄새. 코가 아파와. 난 그런 냄새 별로 안 좋아해. 대부분은 그럴 거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냄새는 아니었어. 그래도 싫어. 이상하네. 이상하네. 드림이는 냄새 같은 거 모를 텐데. 뭐 넘어가자. 뭐야? 별세결, 네가 괜찮았다면 다행이지만. 아, 이거 다 말해야 되는 거야? 싫어. 날테야. 너무 많아. 1시 반도 넘었고 오늘 세결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장을 했으니 다행히 드림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일 또 할 게 생겼네요. 내일 이어서 마저 더빙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별세계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빠 안녕. 그러니까 서텐츠가 있는 게